네, 현대자동차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6년간 6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노조위원장 선거에서는 실리 성향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 배경과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등을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대차가 천문학적인 금액이군요. 61조 원 투자를 통해서 전기차, 수소전기차 분야에서 세계 3위로 도약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밝혔는데 미래 사업의 그 핵심 내용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어제 현대자동차가 6개년 투자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제 더 이상 자동차 회사만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예, 이 현대자동차 우리가 단순하게 자동차 회사로 생각하는데 자동차만으로서는 미래에 전망이 없다. 네. 그래서 자동차를 버리지는 않되 자동차를 토대로 한 문자 그대로 영어로 하면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이동에 관한 해법을 제공하는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오토모바일 컴퍼니였다면 이제는 이 이동 수단에 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회사로 업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6년간 앞으로 61조를 신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합니다. 61조 중에서도 그중에 40조는 기존 산업에 대한 고도화입니다. 네. 당장에 현대차를 생산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존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6년의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요. 40조 정도는 기존 이 내연기관이라 하면 불을 떼서 그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것.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가솔린 에너지, 디젤 에너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도화시키지만 앞으로 6년 내에 이것을 전부 다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61조의 투자액 중에서 40조는 기존 산업이지만 나머지 21조, 이 대목은 거의 대부분 전기차, 수소차, 또 로봇, 헬리콥터 이런 쪽에 투자가 됩니다. 현대가 그동안에도 투자는 많이 해왔지만 기존 산업의 대부분 투자 확대를 해왔지 이번처럼 신산업, 이른바 미래차 분야에 전 투자액의 3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크게 변혁을 하겠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본격적으로 마련해보겠다는 그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뭔가 나아갈 방향을 바꿔나가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더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수출도 많이 차지하고 또 고용도 많이 창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에서는 조금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을 많이 야기했어요. 특히 지금 전기차 경쟁에 보면 당장에 해외 미국이나 중국에 나가보면 대부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로 대변되는 미국의 차, 테슬라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전통 자동차 제조업인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또 크라이슬러 같은 곳에서 전기차 쪽으로 아주 빠르게 진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전기차 쪽에서 속도가 좀 늦습니다. 오히려 중국보다도 많이 뒤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 지리 자동차라는 곳에서 다음 달에 중국의 이 지리 자동차가 만든 트럭 전기차를 한국에 수출하겠다. 한국이 낙후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만시지탄은 있지만 어쨌든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그런 면에서 자동차 산업의 이 환골탈태, 어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을 잡았다. 또 이것은 한국 산업 전체에 있어서도 기존의 제조업 위주의 산업에서 서비스와 이 미래 혁신, AI, 스마트 AI 기기가 접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중대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매우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당선이 됐는데 이 후보가 강성 후보가 아니고 실리 성향의 후보가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동안 사실 이 현대차 노조는 좀 파업 이미지가 강했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이 노사 활동이 조금 강력하죠.
미국에도 이제 자동차 노조가 금속 노조가 되면서 노조 활동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노조가 강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상수 위원장이 그저께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약 400표 차이로 2차까지 접전 끝에 당선이 됐는데 이 이상수 신임 노조위원장 내년 1월부터 앞으로 2년간 현대자동차 노조를 끌 이상수 위원장이 밝힌 앞으로 5대 이 정책 강령을 보면 합리적인 노조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정치에서 벗어나겠다. 또 조합은 실리 위주의 노조 운동을 벗어나겠다. 장기 근속과 특별 채용의 차이를 해소하는 평등 노조를 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현대차 노조가 정치적인 어젠다, 이른바 이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좀 글로벌 이슈에 주력을 해왔다고 그러면 이상수 신임 노조위원장은 그야말로 그 직원들의 그 지위 향상 또는 자리, 그 고용 안정 여기에 가장 치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네. 그동안에 현대차가 발전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변신을 하지 못했는데 변신을 하지 못한 데는 경영진의 미래 전략에 대한 구도가 약한 것도 있었지만은 네. 사실 변신을 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 노조로부터의 협조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목을 받지 못해서 전신을 못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앞으로 노조하고는 잘 협조가 된다면 노조원들의 이 고용 안정도 유지가 되면서 또 회사도 미래 먹거리를 향해서 생산성 향상 쪽으로 크게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런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이 현대차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네, 현대가 참 과제가 많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오늘도 주가가 대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를 미국의 안보 침해로 보고 대대적인 관세 폭탄을 때리냐 마냐 하는 그런 순간에 있어요. 이 통상파고를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61조라는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향은 사실 옳은 거라고 하지만 그 61조란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투자 재원을 어디서 투자하는 문제가 또 하나 지금 남아 있어요. 현대차에서는 앞으로 물건을 잘 팔아서 고수익을 해서 그 돈을 얻겠다고 그러지만 글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 그다음에 또 하나 현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경영권 승계 문제입니다. 지금 정의선으로부터 승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정몽구 회장의 주식이 아직 거의 대부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지배구조를 바꾸려면 현재 지금 지주회사 체제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지난번에 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가 엘리엇의 반대로 달성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혼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단 지혜도 모아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방향은 잡았습니다. 이제 갈 길이 멉니다. 가속도를 내서 혁신과 개혁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현대자동차의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